콩쥐는 착했습니다. 콩쥐의 어머니는 그녀가 기억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착해야만 했습니다. 혹여 그늘이 보이거나 모난 성격이 보인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이죠. 또래와는 다르게 성숙했던 콩쥐. 콩쥐의 아버지는 그녀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이 엄마 없이 고생만 했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장가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콩쥐 또래의 자식이 있는 여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부러지고 강해 보이는 여인. 자신은 남자였기에 여자였던 딸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녀라면 같은 여자로서 콩쥐를 보듬어 줄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겐 콩쥐 또래의 딸이 있었기에 자매가 생기면 콩쥐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새롭게 가족이 된 콩쥐네 식구들. 콩쥐는 변화된 환경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의 착한 성격을 보곤 어린 나이에 힘들게 자라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어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래서 콩쥐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잘해줘야겠노라 결심했죠. 이런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자매 팥쥐. 그녀는 콩쥐와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똑부러진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그녀는 매사에 솔직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밝고 경쾌한 성격으로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소녀였죠. 팥쥐는 콩쥐가 주변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소심하고 매사에 조심스러운 콩쥐. 팥쥐는 그녀의 성격을 고쳐주고자 함께 어울리며 장난을 치고 놀았습니다. 허허 웃으며 장난스레 혼내는 어른들. 팥쥐는 이것이 콩쥐를 좀 더 자신감 있는 성격으로 바꿔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콩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콩쥐는 장난기 많고 밝은 성격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힘겹게 사는 착한 소녀. 이것이 콩쥐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불쌍하고 착한 소녀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콩쥐는 따사로운 햇살 같은 팥쥐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다며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콩쥐를 응원해주는 계모도 싫었습니다. 콩쥐는 이웃들로부터 받는 사랑이 없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팥쥐와 계모가 없을 땐 사람들 앞에서 이전보다 훨씬 불쌍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오는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면서 표정은 마치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이 있는 것처럼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팥쥐와 계모는 콩쥐 인생에 침입한 침략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팥쥐와 계모로 인해 콩쥐의 삶은 반드시 더 힘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콩쥐네 가족도 잔치에 참석하려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콩쥐는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모이는 잔치에 콩쥐만 참석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평소에 콩쥐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으니까 이번에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분명 의심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콩쥐는 준비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몸이 안 좋아 집에서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콩쥐 아빠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언성을 높입니다. 계모와 팥쥐는 콩쥐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그를 말립니다. 그리곤 콩쥐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 싶어 그녀를 달래줍니다. 잔치 끝나고 와서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며 콩쥐를 안심시켜줍니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된 콩쥐. 잔치에서 마을 사람들이 잔뜩 의심해주길 바라며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콩쥐의 집 앞으로 마을 청년 3인방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전부 이미 잔치에 다 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청년 3인방은 늦게 가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평소 콩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항상 우울해 보이고 어딘가 짠해 보이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콩쥐를 보고 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냐고 물어옵니다. 콩쥐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 상황을 잘 이용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계모와 팥쥐가 자신에게 집안일을 시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분노한 3인방. 정의감에 불타는 그들은 콩쥐에게 무슨 집안일이냐며 본인들이 대신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두꺼비를 닮은 청년, 소를 닮은 청년, 그리고 잠새를 닮은 청년. 이 3인방은 콩쥐가 급하게 지어낸 집안일들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너무 급조하느라 말도 안 되는 일을 생각해낸 콩쥐. 마당에 있던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에 청년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청년들은 콩쥐에게 마을 잔치에 참석하라고 타이릅니다. 집안일은 자기들이 할 것이니 어서 마을 잔치에 가보라 말합니다. 오늘 마을 잔치에는 젊고 잘생긴 양반집 자제가 참석하니 그곳에 가 모두 앞에서 이 만행을 까발리라고 말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시나리오에 당황한 콩쥐.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잔치집으로 향합니다. 혹시나 일이 잘못되면 저 3인방이 혼자 있던 콩쥐를 범하려 해서 도망쳐왔다 둘러대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잔치집에 다와가는 중 콩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랴부랴 나온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자신의 모습은 지금 너무 멀쩡합니다. 그래서 콩쥐는 신발 한 짝을 저 멀리 내던졌습니다. 그리곤 잔치집 담벼락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엔 방금 도착한 양반집 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양반집 도련님 머리에 신발을 던져 그분을 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범인을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한 소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팥쥐였습니다. 팥쥐는 그 신발 한 짝을 보고 콩쥐의 것임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콩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혹여 콩쥐에게 피해가 갈까 염려했던 팥쥐는 비슷한 나이였던 본인이 나서 자신의 신발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소심한 콩쥐보단 평소 장난꾸러기였던 본인이 나서 혼나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팥쥐를 보면서 콩쥐는 분노했습니다. 콩쥐는 생각했습니다. 저 계집애가 또 나의 것을 빼앗아가려 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꼴을 못 보는구나. 저 계집애와 그 어미는 자꾸 나를 사랑받아야 하는 콩쥐에서 평범한 콩쥐로 만들어 모든 것을 망치려 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신발이 자기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 나갔던 팥쥐에게 그 신발을 신어보라 했습니다. 팥쥐에겐 작았던 콩쥐의 신발, 당연히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팥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콩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신발이라고 말하며 신어보았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콩쥐가 신발을 던졌단 말인가? 그 착한 콩쥐가 왜?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콩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콩쥐는 양반집 자제에게 다가가 따로 설명해드리겠다며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양반은 흔쾌히 수락하며 따로 작은 방에 앉아 콩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말했습니다. 어미가 죽고 아비와 둘이 힘겹게 살아가던 그녀. 아비의 세장가로 계모와 팥쥐라는 자매가 생겼으나 그 둘의 괴롭힘으로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했고 오늘도 잔치에 못 오게 하려 말도 안 되는 집안일을 시켰다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간시에 잔치에 참석했으나 팥쥐는 그런 콩쥐를 곤란에 빠뜨리고자 일부러 콩쥐의 신발을 빼앗아 던진 것인데 그것이 하필 도련님을 맞추게 되었고 도련님의 잘생긴 얼굴을 보자 이걸 이용해 도련님께 시집가려고 꾸민 짓이라고. 이야기를 다 들은 양반은 콩쥐에게 엄청난 동정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쌍한 콩쥐를 구원해주는 멋진 사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첩이 되는 것이 어떻냐 제안합니다. 자신의 첩이 된다면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고. 콩쥐는 머뭇거리다 이내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콩쥐는 양반집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콩쥐는 자신의 사연이 거짓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지며 사랑받던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팥쥐와 계모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뒤로 마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콩쥐가 꾸며낸 사연을 진실로 믿게 되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된 팥쥐와 계모. 팥쥐는 마을을 떠나기 전 콩쥐를 찾아갑니다. 양반집 연못 앞에서 콩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팥쥐는 콩쥐에게 자신은 이제 떠나니 볼 수 없을 것이라 말하며 잘 지내라 당부합니다. 그리고 너는 절대 불쌍한 아이가 아니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멋진 여자라고 말해줍니다. 콩쥐는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분노합니다. 자꾸만 자신을 불쌍하지 않은 평범한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저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가 뭔데 자꾸만 나를 불쌍하지 않다고 하는 거지? 나는 불쌍해. 불쌍하니까 모두가 나를 사랑해주는 거란 말이야. 콩쥐는 아직도 변하지 않은 팥쥐에게 순간 엄청난 증오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팥쥐를 연못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못 위에 떠있는 팥쥐를 발견한 사람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묻는 양반에게 콩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자신을 시기하던 팥쥐가 찾아와서 자기를 해하려 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라 도망쳤는데 오늘 아침 저렇게 발견돼 있던 것이라고. 이 말을 듣고 분노한 양반은 팥쥐를 건져 올려서 젓갈로 만든 후 그녀의 계모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아, 착한 콩쥐. 그리고 그런 콩쥐를 괴롭히는 팥쥐와 계모. 이곳의 이야기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선은 지켜졌고 악은 벌해졌습니다. 콩쥐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건 콩쥐가 불쌍했기 때문이죠. 콩쥐와 팥쥐,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에서 콩쥐와 팥쥐의 상반되는 두 성격이 인상 깊었는데요. 선과 악은 시대에 따라 그 기준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선과 악의 대비로 보는 것보단 두 가지 성격의 충돌로 보는 것이 더 많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시각으로 한번 각색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착하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과 그 반대로 활발하고 장난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성향은 서로를 마주했을 때 무의식적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로가 양극단의 성격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한 극단의 성격을 무의식 차원에서 본인에게 금지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은 무의식에 그림자를 형성하며 이곳에는 의식 차원에서 금지된 모든 것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그림자와 비슷한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원인 모를 짜증과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싫을 때 저 사람은 나대는 것 같아서 싫고 저 사람의 우물쭈물한 모습은 괜시리 짜증나고, 이런 원인 모를 분노와 불쾌감은 그 사람에게서 우리의 무의식 속 그림자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에게서 금지된 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최초의 나는 저 사람처럼 나대는 성격을 갖고 있었거나 우물쭈물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 성장 환경에 따라 자신의 의식적 인격이 완성되고 이에 거부되어지고 금지되어지는 모습들은 전부 그림자로 보내버립니다. 결국 저 사람이 괜히 싫은 이유는 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콩쥐와 팥쥐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 힘겹게 살아가던 콩쥐에겐 팥쥐처럼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이 금지되었을 것이고, 반대로 팥쥐에겐 콩쥐처럼 소심하고 여린 모습이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가 마주했을 때 콩쥐는 팥쥐에게 원인 모를 불쾌감을, 팥쥐는 주제넘게 콩쥐의 성격을 변화시키려 하는 우월감과 오만함을 보였던 것이지 않을까요? 칼 융은 이런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폭넓은 인격을 갖길 권했습니다. 이는 나아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격적 성숙을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자는 무엇인가요?